안녕하세요. 김동균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전 강의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에서 브랜드 마케팅의 영역에 두 개의 대표적인 전략 과제 중 하나로 소개를 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와 상황들, 그리고 주요 사례를 간략하게 짚었습니다.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의는 3개의 강의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정의와 전략적 목적과 함께 유사한 개념과 주요 구성 개념들을 설명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발 방법을 실제 개발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브랜드 가치의 지향 방향성과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담아야 할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몇 가지 개념과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강의를 들으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요? 아이덴티티는 아이디라고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전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아이디로서 브랜드의 정체성이라고도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가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개념이나 가치라고 정의합니다.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라면 브랜드가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이 브랜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로 설정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브랜드가 창조하고 지켜가고자 하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남겨두고 싶은 연상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목표 이미지를 구상하고 이를 구현해서 전달하고 소비자 머릿속에 연상 이미지로 남게 하려는 것이죠. 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딩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브랜딩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바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브랜딩은 브랜드의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지칭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와 관련된 이 모든 활동들이 하나의 일관된 방향성을 갖도록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브랜딩이란 브랜드에 ing가 붙어 있는 것이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랜드의 명확한 개념이나 틀을 만들어가는 마케팅적인 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브랜드의 이미지나 느낌, 아이덴티티를 소비자 마음속에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브랜드의 가치와 브랜드의 힘을 부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뭘 제공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브랜딩 할 때는 어떤 가치와 어떤 이미지를 전달할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와 가치를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의 네임, 로고, 디자인 등을 개발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등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 브랜딩에 포함이 되며, 브랜딩을 하는 목적은 브랜드 인지, 이미지, 연상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브랜드 인게이지먼트, 브랜드 로열티, 그리고 브랜드 자산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브랜드 엘리먼트는 브랜드 요소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게 해주는 브랜드의 구성 요소들을 지칭합니다. 이 구성 요소에는 브랜드의 네임, 연상, 로고, 심볼, 디자인, 이미지, 아이덴티티, 컬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브랜드 엘리먼트를 만들어가는 것 역시 브랜딩이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은 브랜드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고객과 가치를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관계입니다. 이 말은 브랜드와 고객은
가치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와 고객은 상호 가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이란 타겟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를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은 브랜드 전략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브랜드가 고객의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뭔가를 창출해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는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가치 전달을 통해 소비자와 관계가 강화되면 브랜드에 대한 고객 로열티가 형성되고 브랜드는 고객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의 지향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포지셔닝과 함께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적인 전략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마케팅은 무엇인가? 라는 저의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략 과제로만 설명했었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가치를 새로 만들어서 강화하기도 하지만 브랜드 가치를 유지 관리해야 할 관리 과제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가치 관리인 것이죠.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강의에서 제시한 브랜드 관리 과제는 브랜드 라이프사이클 관리, 브랜드 포트폴리오 관리, 브랜드 자산 관리 이 세 가지였는데 저는 브랜드 가치 관리라는 과제를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이 브랜드 가치 관리는 소비자에게 인식된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는 과제로 브랜드 관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관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브랜드 메시지, 연상 내용 등 개념적인 측면을 다루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고 로고, 디자인과 같이 브랜드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비주얼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브랜드 강의에서 다루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메시지나 브랜드 이미지, 연상 내용 등으로 구현이 되는 개념적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마케팅이나 브랜드 영역에서는 이것을 그냥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정의합니다. 개념적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과 같은 브랜드의 주체로부터 전달된 메시지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식별하게 해주는 연상 내용, 말하자면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브랜드에 대한 기억 내용, 즉 나이키 하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개념적인 브랜드의 정체성입니다. 이 개념적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제품이나 서비스, 네임, 디자인, 로고,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관성 있게 전달이 되는 메시지나 연상 혹은 이미지 등입니다. 또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시각적 요소로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를 개념적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구분해서 비주얼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부릅니다.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 등 시각적 요소를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그냥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개념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기도 하죠. 동일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각자 다른 의미나 대상, 즉 마케터들은 개념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이너들은 비주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염두에 두게 되니까요. 비주얼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로는 컬러, 디자인, 글자체, 모양,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된 네임, 로고, 태그라인 등이 있습니다. 그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연상시키기 위해 전달하려는 브랜드에 대한 기획된 연상이나 의미의 집합이고 브랜드 이미지는 마케팅이나 브랜드 경험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식된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연상의 집합입니다. 다시 말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업 입장에서 플래닝, 기획을 통해 설정된 타겟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인풋인데
이것이 브랜딩으로 구현되고 마케팅 활동을 통해 타겟 고객에게 전달되어서 고객의 머릿속에 인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브랜드 이미지로서 마케팅 활동이나 브랜드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웃풋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전달하려고 하는 브랜드의 연상이나 의미의 집합으로 인풋에 해당되는 것이고,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서 인식된 브랜드에 대한 연상의 집합이기 때문에 아웃풋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브랜드 이미지와 일치한다면 브랜딩이나 마케팅 활동이 매우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도한 이미지와 연상이 그대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속의 두 개의 원,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겹치게 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혹은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브랜드 가치 관리의 목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가 겹쳐지는 부분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반대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관련된 용어는 브랜드 컨셉인데, 브랜드 컨셉은 브랜드의 핵심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담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라고 정의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정의인 브랜드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가치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브랜드 컨셉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브랜드 구성 요소의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고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속에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적 정의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목적은 비주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인 것이죠. 활용 용도가 분명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뭔가 느끼고 짐작하셨겠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컨셉 이 세 가지 용어는 모두 유사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현업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기획하고 구현하고 전달해서 인식되게 하는 것의 세부 과정들을 구분해서 정의한 것일 뿐 담고 있는 의미나 궁극적인 가치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되어서 전달이 된다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컨셉은 모두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래닝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해 놓은 것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입니다.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을 체계화해 놓은 구조입니다. 내부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용하고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통일된 아이덴티티를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브랜드와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관리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전달되어 인식이 되면 브랜드 이미지로 소비자 머릿속에 남게 되고 이것이 축적이 되어서 브랜드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강력한 브랜드와 브랜드 자산을 육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브랜드 자산을 또 하나의 성과로 간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마케팅 지향적 브랜드 관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처음 개념화한 건 데이비드 아커 교수인데
아커 교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브랜드 연상 이미지의 묶음으로 정의하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목표 연상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를 6개 내지 12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2개 요소로 구성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목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접근은 앞서 정의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나 연상 내용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정의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앞선 정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단일한 메시지나 연상이고 아커 교수의 정의는 브랜드 연상 이미지의 묶음이라는 겁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핵심 아이덴티티, 즉 코어 아이덴티티인데 브랜드의 비전과 가치를 간결하게 표현한 2개 내지 4개 정도의 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핵심 아이덴티티, 즉 코어 아이덴티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리고 브랜드를 차별화시키고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연상 이미지입니다. 확장 아이덴티티, 익스텐디드 아이덴티티는 핵심 아이덴티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브랜드가 추구하는 목표 연상 이미지를 의미 있는 그룹으로 나누어 체계화한 개념입니다. 브랜드 에센스는 브랜드의 핵심을 파악하게 해주는 단일 개념으로 브랜드 에센스를 설정하면 핵심 아이덴티티가 보다 더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브랜드 에센스는 핵심 아이덴티티들을 한데 묶어주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아이덴티티, 확장 아이덴티티, 브랜드 에센스가 정의되면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가치 제한, 즉 밸류 프로포지션을 설정합니다. 가치 제한에는 기능적 혜택, 정서적 혜택, 자기 표현적 혜택을 담고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치 제한이 브랜드와 소비자 간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해 준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브랜드로 구현되어 제시되는 것으로 제품으로의 브랜드, 조직으로의 브랜드, 개인으로의 브랜드, 심볼로서의 브랜드가 있는데 제품으로의 브랜드는 제품의 범위, 속성, 품질 가치, 사용 경험 등으로 구성이 되고 조직으로서의 브랜드는 조직의 속성, 지역적 특성, 구성적 특성 등 다양한 특성으로 구성이 되고 개인으로서의 브랜드는 브랜드 개성, 브랜드와 고객과의 관계 등이 포함이 되며 심벌로서의 브랜드는 시각적 요소, 브랜드의 전통성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하커 교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처럼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각각의 개념이나 속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초기에 정의한 것처럼 단일한 개념이나 가치로 단순하게 정의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브랜드 메시지 하나도 전달하기 힘든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에 대해 다양한 개념을 전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하나의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내부와 외부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대적 환경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인 접근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매우 중요한 브랜드 에센스의 전략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면서 가급적 메시지를 단일하게 간략하게 하는 방향성이 나타나면서 브랜드 에센스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브랜드 에센스의 역할과 전략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브랜드 에센스는 브랜드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나 지향 방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정신 혹은 DNA라고 표현하는데 소비자들이 경쟁 브랜드와 구분하는 브랜드라는 무형 속성을 떠올렸을 때 소비자에게 떠오르는 감정적이거나 감성에 기반을 둔 연상이나 이미지입니다. 전략적으로는 브랜드가 목표하는 것, 브랜드가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은 독특한 제안, 그리고 브랜드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신용카드 브랜드인 비자는 everywhere, 어디서나, 나이키는 혁신과 영감, 애플은 simplicity가 바로 브랜드 에센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과 같이 그 유명한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바로 미니멀리즘 혹은 simplicity라고 합니다. 제품에 대한 평가의 첫 번째 기준이 바로 simplicity였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의 브랜드 에센스는 여행지에서 이방인처럼 되는 것 혹은 이방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소속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밸류 프로포지션과 브랜드 프로미스는 어떻게 다를까요? 용어만 다르지 동일한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주장하는 학자들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밸류 프로포지션에 담겨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브랜드가 제안하는 가치는 타겟 고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타겟 고객에게 필요하지 않은 가치를 제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안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죠. 두 번째, 타겟에게 가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 브랜드가 아닌 그 브랜드를 구매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된 가치입니다. 관련성, 차별성, 그리고 구체적인 혜택. 이 세 가지 요소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항상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의 핵심 아이덴티티는 일관된 커피의 맛과 세련되면서도 어디서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핵심 아이덴티티로 표현하지 못한 현상을 확장 아이덴티티에 표현했는데 제품의 종류, 브랜드 개성, 관계, 사용자, 로고 등으로 개념을 나누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에센스에는 이러한 아이덴티티 개념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최상의 커피 원두와 문화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치 제한 중 기능적 가치로는 프리미엄 고급 커피의 맛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정서적 가치로는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리에서 간과하기 쉬운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관성의 부재 문제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연상 이미지입니다. 디지털이 발달된 요즘 시장 환경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므로 하나의 메시지라도 반복적으로 전달해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연상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일관성이 없으면 어느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게 되고 연상되는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교육 문제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모든 마케팅 활동의 지향 방향성입니다. 효과적이고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들에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전략적 내용은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할 때 지향 방향성으로 삼고 제품이나 마케팅 시안이 나왔을 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평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정립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면 관련된 모든 직원들의 책상 앞에 본인이 관련된 모든 브랜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트를 붙여놓게 하고 업무의 방향성이나 평가 기준으로 늘 챙겨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의 전략이나 전술에 대한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포함한 마케팅 전략이나 전술이 수정되거나 보완되면 관련 문건이나 지침서 또한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필요에 따라 공들여 전략이나 전술을 다듬지만 문건이나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러한 전략이나 전술이 일시적인 방침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관성의 문제, 교육이나 교육 체계의 문제, 그리고 기록이나 문건의 업데이트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관리 소홀의 사소한 문제가 브랜딩이나 브랜드 전략 수립에 투여된 노력과 마케팅 비용의 효과와 효율성을 약화시키거나 의미 없게 하는 큰 실수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 일관성은 왜 중요할까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환경은 미디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각 미디어에서 접촉할 수 있는 청중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소비자를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비자와 만나는 제한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소비자와의 접촉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제한된 접촉 기회에 강력한 인상과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모든 브랜드 접점에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반복해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인식과 신뢰를 고양시켜 주어야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경험의 초석이 되고, 브랜드 경험은 소비자에게 지속적이고 강력한 인상과 인식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번에는 기업 브랜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브랜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고려합니다. 우선 브랜드 역할이 변했다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설명했지만, 기업 브랜드건 제품 브랜드건 제일 중요한 것은 브랜드의 목적, 즉 브랜드 퍼포즈인데, 브랜드 퍼포즈는 타겟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당 기업이 산업 내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비전입니다. 기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이죠. 브랜드 퍼포즈를 성공적으로 구현했을 때 기업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비전입니다.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 즉 목표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모든 의사결정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다음은 브랜드 미션인데, 미션은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임직원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자를 포함한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는 확신을 줄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바로 미션입니다. 기업 문화, 조직의 지향 방향, 일하는 방식 등 하우투에 관한 것이죠.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부터 기업의 전략의 관점은 모두 소비자 입장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이미 주도권이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미래의 모습이나 기업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과 같은 것들은 외부에 비춰져서 신뢰를 주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업 내부의 관점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인 브랜드 퍼포즈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다니고 소비자들이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직원들은 몸담고 있는 직장이 더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외부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외부용과 내부용의 구분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비즈니스가 중심이었던 목표는 이제 고객에게 전달할 가치 중심의 목표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의 목적, 즉 브랜드 퍼포즈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설령 브랜드의 비전이나 미션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브랜드의 목적, 즉 브랜드 퍼포즈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를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 고객들은 주변 사람들의 추천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경험은 그들의 인식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 마케팅 환경에서는
일관성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강력한 인상과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